안녕하십니까, 안정모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아주 그냥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이 뭐 구름이 낀 건지 아니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하늘이 아주 그냥 부어해서 보면은 뭐 경보까지 미세 그 먼지 경보까지 내린 이러한 그 상황. 옛날에 맑은 날씨가 어디 갔는지 참 그립네요. 중국 때문인지 아니면은 국내 자동차, 특히 뭐 경유차,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화력발전소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다들 건강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0.5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47% 하락을 했어요. 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948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은 1792억이나 매도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52억의 매도, 기관이 439억의 매도. 개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452억, 기관이 439억을 매도를 하면서, 보면은 금융투자에서 225억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사모펀드에서는 아주 줄기차게 지금 매도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치고 나갔으면은 했는데, 워낙 이렇게 그 기관의 매도세가 세다 보니까, 금융투자에도 뭐 계속 연이어가지고 매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진행하기가, 소위 말해서 상승하기가 좀 버거운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투자에서 2153억의 매도, 연기금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에서는 아주 매도가 3일 동안 뭐 셉니다. 2천억 이상 이렇게 그 매일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겨우 2060선을 턱걸이하는 이러한 그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비금속 광물이 한 2%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기계가 1.09%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종이목재가 조금 좀 올랐어요. 3.48% 상승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한 1% 정도 올랐네요. 그런데 이제 전기전자 우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주죠. 1.51%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름 아니고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등락률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뭐 크게 올라간 놈도 없고. 자, 여기서 보면 운송 장비가 1.5% 하락, 기타 제조가 1.76% 하락. 그다음에 제약이 좀 많이 내렸어요. 1.25% 이렇게 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유통에서도 1.65% 정도 내렸네요.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 바이오주가 셀트리온을 비롯해 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가 2에서 3% 정도 내리고 신라젠이 1.4% 그리고 또 마이로메드가 1.97% 이렇게 그 바이오 대형주들이 내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맥을 못 쓰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4.6%, 포스코가 2.15%, 삼성전자가 2.11% 이렇게 내리면서 결국은 지수를 미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1.9%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자, 뭐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쪽에서도 CJ ENM이 1.39% 올라가고 나머지 소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보면은 뭐 아까 여기서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다 보면은 2~3% 하락하는 모습이죠. 자, 미국 증시가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은 오늘 뭐 아시아 증시 한번 보죠.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오늘 휴장인가 보네. 대만의 각광 지수가 0.52%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0.71%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1.38, 1.55% 하락입니다. 자, 유럽 증시 보니까 유로스탁 50, 유럽의 50개 우량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미국의 선물 지수가 보면은 낙스닥 선물이 1% 하락, S&P 500이 0.93% 하락. 자, 이것이 바로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소위 선물 지수가 하락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이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한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국 경기 둔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소위 말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미 증시가 하락이죠. 다 이렇게 보면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이 아니죠. 낙스닥이든 뭐 이 다우 지수든 전반적인 하락인데, 차트를 보면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서 뭐 주간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올랐어요. 한 2.4%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리고 또 낙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3.45% 많이 올랐어요. 낙스닥 같은 경우. 낙스닥이 지난 고점,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 건데, 뭐 거의 뭐 다 올라왔어요. 불과 뭐 얼마 한 3분의 2 정도는 여기에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정도 남았네, 그죠? 반등까지 나오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4% 반등이 나온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 증시는 이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올라온 폭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제일 악재가 바로 연방정부 셧다운이죠. 지금 뭐 최장 기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연방정부가 지금 뉴스를 보면은 뉴스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연방정부가 지금 뭐 당분간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역대 최장이에요. 22일째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이러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아마 이게 2주간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2주,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2주 앞으로 추가로 더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쓰면은 오죽했으면은 공무원 80만 명의 체불이 되고 있다.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은 말이에요. 한국은 예산을 정부에서 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국회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야.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정부로 내려줍니다. 너들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요청했던 거는 바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이 장벽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대폭 축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사인을 안 해요. 예산에 사인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 안 주면은 그냥 그대로 소위 셧다운 상태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뭐 여기에서 아주 그냥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최장 신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아주 연방정부 봉급을 못 줄 정도면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방정부 셧다운도 셧다운이고,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보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6에서 6.5%로 낮췄습니다.
여기서 10%, 7%, 10% 가다가 뭐 7%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경제 성장률이 6에서 6.5%로 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국의 입장 또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굉장히 그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의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그 소비가 줄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애플, 스마트폰의 소위 말해서 매출도 상당히 그 주는 거 보면은 뭐 두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애플은 고가 정책이잖아. 그죠? 고가 정책.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얘들이 많이 그 쓰는 게 뭐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무역 전쟁 때문에 애국심을 발휘하면서 애국 마케팅, 그러니까 화웨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면서 애플을 안 사는 그런 또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갑이 여기에서 그 얇아지고 있다.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이태리의 뭐 루비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샤넬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의 그 명품 소비도 상당히 그 중국 고객들이 줄면서 매출이 줄고 있다. 내가 그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버버리도 마찬가지, 버버리, 루비통 뭐 이런 거. 자,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조금 좀 힘든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향후 또 여기에서 미국의 경기를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이 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그 0.1% 전월 대비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했다. 그러다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고자 하는 연방정부 제도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죠. FRB에서의 이러한 그 소위 그 금리 인상을 후퇴시키고 또 아니면은 지연시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그 여분이 금리 인상 지연의 그 여분을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또 국제 유가가 상당히 그 봅시다. 국제 유가가 지금 1.9% 하락을 했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그러면서 51불 59전을 기록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서부 텍사스 중진유도 그렇지만 브렌트류도 마찬가지로 1.95% 이렇게 그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여기서 뭐 며칠간에 소위 한 9일 정도 상승을 했는데 9일간의 상승에 따른 여기에서 차익 실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 그 증시의 특징을 조금 좀 보면은 우리 증시가 오늘 저 뉴스에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여기서 그 자유한국당 여기에 이제 입당을 한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면서 보면 황교안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창 제지 상한가,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성문전자가 24.15% 상승을 했고 국일신동, 한송, 네오텍, 그 다음에 인터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보면은 이 정치 테마주,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쫓아다니다가 다 거덜납니다. 상당히 그 조심하세요. 이거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유시민 관련주가 올라갔다가 또 이낙연 관련주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또 박원순 관련주가 올라가고 뭐 오세훈이가 또 여기에서 황교안 전 총리하고 소위 그 당대표권에 도전을 했다. 뭐 그러면 또 오세훈주도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테마주에 대해서 크게 너무 쫓아다니다가는 계좌가 박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상당히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대북 관련주들 특히 그 비료 관련주죠. 경농이 상한가를 갖고 조비가 11%, 대유가
9% 정도 올라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북한하고 그 미국하고 지금 정상회담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베트남에서 뭐 한다 이런 그 뉴스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보는 뉴스 들어오는 거 보면은 베트남의 뭐 서열 3위 여자분인데 그분이 만에 하나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아주 편의를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경제 성장해 왔던 그러한 노하우를 전해주겠다 뭐 이런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베트남이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뭐 뉴스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올라갔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것을 지금 거의 뭐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핵실험도 지금 일단은 모든 것을 정지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에서 지금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이 팽배해져 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그 김정은 여기서 지난 연초에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중국을 방문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인데,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로, 바로 뭐 금강산 관광 이것을 오픈을 해준다거나 허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개성공단을 개방을 해준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성공단을 다시 또 여기서 개방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또 일단은 뭐 남북 경제 협력 이러한 것들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가 내가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북한 내 경제 제재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제재는 일부라도 풀어줘야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계속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반발도 굉장히 큰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과연 그 개성공단 이게 재개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그 금강산 관광 이것을 또 재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뭐 만족을 할지 안 할지 뭐 시작이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일단 미국에서 풀어준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증시가 보면은 별 뉴스가 별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 이슈가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좀 되밀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종목을 쭉 보니까 지금 뭐 방금 내가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 같은데 지금 또 경제 제재를 조금 좀 완화해 준다면은 지금 뭐 이런 종목이 조금 덜 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덜 갔다기보다도 현대로뎀 같은 종목,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거는 뭐 철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래서 요 종목을 좀 잘 살펴보면은 요것이 이제 뭐 시베리아 횡단 철도 뭐 이런 그 저쪽에 대륙간 요런 것에 대한 또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가가 4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지난 6월 이후에 내려오면서 7월 달부터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 이렇게 그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오면서 약 한 1개월 반 내지 2개월 정도 횡보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선침해 가지고 가지고 간다면은 아마 중요한 이러한 그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남북 경협주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가스관하고 아무래도 철도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철도 관련주 이러면은 SOC예요.
사회 인프라 사업, 가스관 그러면은 뭐 가스관도 마찬가지로 뭐 사회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그 선침해 가지고 가져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그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내가 뭐 지난번에 줬던 종목군들 뭐 상당히 많이 갔어요. 뭐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오이솔루션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오이솔루션이 이게 추세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G 그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고 코센 같은 것도 엄청 같네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하면서 단기 코센 같은 경우에는 추세주가 아니라 단기주예요.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내가 그 설명을 단기 매매하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해라 설명을 했는데 이 위치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은 역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첫째 장기 투자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윙으로 가져가는 추세 종목이 있고 세 번에 단기 단타 매매하는 종목이 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단타 매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자, 하여튼 뭐 요거는 로템 요 종목은 뭐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미리 선침해 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현대로템 요거는 선침해 가지고 가면서 이게 러시아 우리가 그 철도 관련주다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철도 관련주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아TI도 있고 리노스도 있고 유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 삼형엠텍 뭐 여기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서 철도 차량을 제작한다거나 철도 신호 및 통신 등의 철도 사업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이게 현대 자동차 그룹이 여기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가져가 보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시황에 있어 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슈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면서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두 번 누르지 말고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